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 이득 방송 발로 쓴 이력서 절찬리 접수 중.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요!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발소의 영업실장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기똥찬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요새 환절기라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다들 네.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태연 아나운서가 제일 아파 보이는데요. 제가 방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네. 제가 아까 만나자마자 그랬잖아요. 네. 감기 걸리셨어요. 이 먼지가 제 코 속으로 들어온 게 아직 코털 속에 남아 있나 봐요. 세상에 미세먼지 피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집먼지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집먼지 진드기를 코 속에서 양식을 하고 있네요. 양식. 요즘에는 좀 뭐라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분들이 네.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집에서 뭐든 다 좀 해결하려는 네. 그러니까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네. 인터넷 검색률이 또 굉장히 오, 올라간대요. 그럴 수 있어요. 집에 계신 집에 분들이 있으니까. 많다 보니까 그러겠네. 그래서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또 제가 여기서 봤어요. 네. 어디에서요? 이번 기회에 집에서 네. 제가 그 아니, 자료를 올려놨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세요? 왜 밖에 안 나가시고 이렇게? 저요? 그냥 일이 없을 때는 집에 있어요. 혹시 뭐 꽃 보시는 거 안 좋아하시더라도 우리 네. 오사카는 갔다 옵시다. 네. 저는 꽃 알러지는 없어요. 네. 자, 희경 씨가 알아보셨다는 그 설문조사 결과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우리 취준생들도 무려 81%나 네.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 있다고 그렇다니까요. 답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답변을 했네요. 81%.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또 놀라워요. 네.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동을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못해서라는 대답들이 줄을 이었네요. 그 위에 한 14위 정도의 이거 있을 것 같아. 뭐요? 스트레스로 술을 하도 많이 먹었어. 간이 또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밥 굶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럴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밥이라도 넉넉히 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제가 밥 사주는 분들한테는 누구한테나 다 누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희경 씨 혹시 저한테 밥 사주실 수 있나요? 저 누나라고 부르실 거예요? 네. 누나라고 부를게. 이거 맞나요? 그 희경 씨 요즘에 느끼한 동생이 왔어.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인데 웃긴 누나. 밥잘 사주는 웃긴 누나. 네, 미모 면에서는 뭐 손예진 씨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밥만이 아니고 네. 후식까지도 다 오. 책임을 지죠. 네. 그러면 뭐 손예진 씨보다 한 수위 아닙니까? 네. 그럼요. 이렇게 우리만이라도 훈훈하게 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분위기 좋네요. 근데 이렇게 취준생들이 밥을 거르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이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럴 수 밥값을 이렇게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가 좀 부족한 것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여유가 없는 걸 수도 네. 있고요. 네. 사실 누구랑 뭐 밥 먹을 기회가 있어도 취업도 못 하고 있는데 괜히 연락 잡아서 맞아요.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냥 혼밥하거나 간단하게 때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근데 왜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혼밥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진짜 혼자니까요. 네. 저는 태연 아나운서가 DKNY. 어서 DKNY. 그 너무너무 좋은 여성분을 만나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시면 제가 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네.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일단 여러분 밥을 굶어서 외로운 자여 우리에게로 와주세요. 오라. 네, 이발소에 놀러 오시면은요. 네. 그 이발소 그 옆에, 그러니까 우리 이발소 옆에라니까 이상하네. EBS 옆에
양평 해장국집이 맞아요. 있는데 지난번에 맛있죠? 갔었던데. 저희 지난번에 같이 갔잖아요. 맛있죠? 선지 무한 리필. 맞아. 너무 맛있었어요. 포인트예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EBS에 찾아오시면 네. 쏘겠습니다. 오. 아니 근데 그 양평의 해장국집에서 저희 프로 무슨 후원해 주나요? 아 그것도 그러네. 그럼 내가 어디서 사주지? 아니 근데 정말 줄 쭉 쓰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미스 앞에? 내일부터? 그럼 네. 일단 오늘 녹음 끝나고 한번 고고?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가서 해장국 맛있게 먹고 또 힘내서 계속해서 뭐 메이크오버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럼요. 네. 네. 일단 오늘 이력서를 먼저 소환해 보고 음흠. 오늘 저녁 메뉴는 계속해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얘기해 보죠.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볼까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27살 무지개님의 이력서입니다. 이름이 예. 너무 고와. 네. 그러게 근데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왜 무지개 레인보우일까요? 아. 그럼 안 되나요? 궁금하네. 무지개 아니면은- 안 되나요? 아니, 웬만하면 근데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름들을 이렇게 그러겠죠. 지으셨는데 이거 궁금하네. 매력이 너무 많으신 건가? 그런가요? 칼주노초 파남보 약간 이런 건가? 아니면은 작가님 아, 발견 없으시네. 월요일 직장, 화요일 직장, 수요일 직장이 다 다른가? 아니면 비 그친 다음에만 집에서 나오시나? 글쎄요. 네? 꿈보다 해몽인데. 이거? 아니면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 아주 무지개 아주 그냥 내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요. 뭘까 일단은 만나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별명은 저희 PD님이 직접 지어주신 가명이라고 하는데 네. 빨주노초 파남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 아무래도 뭐 하나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무지개님의 사연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분도 여자분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제가 희경 해볼까요? 씨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7살 무지개예요. 저는 중국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고요. 한 대학교에서 강의 제작 PD로도 일했고요. 교육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요. 마케팅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적도 있고요. 드라마, 영화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자전거 동아리 활동 부회장도 맡았고요. 사실 전 EBS PD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채는 자신이 없고요. 계약직이나 외주사에서 일해보란 말도 들었지만 저는 안정된 직장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꿈과 안정된 직장의 그 경계 어느쯤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네. 네. 1차적으로는 꿈이냐 안정이냐 네. 요게 있고 두 번째는 근데 꿈이 너무 많아. 두 가지 갈래로 네. 나눠질 수 있는 분이군요. 네. 태연 아나운서님은 누가 봐도 안정된 직장을 관두시고 나오신 거잖아요. 안정됐었죠 예전에. 네. 그렇죠.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지만 눈물은 납니다. 웃고 있어서 눈물이 난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눈물이 네. 제가 자발적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어머나. 가끔씩. 아. 그래서 이 눈물이 왜 나오는 걸까? 네. 나는 이성적으로 태어나면서 괜찮다. 네. 잘 될 거예요. 제가 때가 듣고 올 싶었던 거예요. 말입니다. 네. 기다리면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잠시 소강 상태야. 네. 네, 제가 이렇게 휴식하는 기간. 취준생들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위로받고 가네요. 괜찮아요. 우리가 또 희망을 주려면 우리가 네. 뭐 행복해서 희망을 줍니까? 아, 우리도 다 힘든 부분들이 그럼요, 있지만 그럼요. 나누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도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한번 도와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본격적으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아하. 네,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가 안정된 직장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사연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발로 쓴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로 쓴 이력서 소환!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님의 이력서입니다. 학력은 서울소재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4.5점 만점에 3.96점으로 졸업을 와. 했습니다.
중국 H대학교에서 1개월 동안 파견 학생으로 공부를 했고요. 중국 제2대학교에 6개월 동안 교환 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자격증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KBS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을 보유했습니다. 네. 경력 사항을 살펴보면요. 8개월 동안 대학교 방송 제작팀에서 PD로 업무를 했고요. 7개월 동안 M 교육업체 일산점에서 격리 보조와 강의 기획, 학원 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경험 사항을 보면요. C 마케팅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입선, 자전거 동아리 부회장, 국가지원 학습 동아리 회장, 대학생 소상공인 협업 서포터즈, 드라마 영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네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무지개님의 이력서 첫인상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저는 합격 또는 불합격. 나도 그렇게 가볼 거야. 이게 뭐야? 합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수도 있습니다. 실망입니다. 다른 저도-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불합격. 불합격. 저도 불합격. 그럼 두 분 불합격에 한 분 세모고. 너무합니다. 저는 어떠세요? 저도 불합격. 네. 그러면 총 3명의 불합격 그리고 네. 1명의 세모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학력과 자격증, 경력사항, 경험사항 모두 굉장히 좋은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네.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냥 공기업이라면 아무데나 날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네. 에이 어디든 걸려라 하고 뭐 씨 뿌리듯이 이거를 막 뿌리신다면은 네. 저는 그래도 합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예, 그 마음가짐을까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여기 보면 교환 학생은 제가 뭔지 알겠는데 네. 파견 학생은 뭔가요? 교환 학생은 1대1로 맞교환을 하는 거고 네네. 학교별로. 으흠. 그리고 파견 학생은 중국 대학에 학비를 내고 일방적으로 가는 학생인데요. 일종의 유학 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건데 이제 단기 단기가. 유학인가 봐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본인이 찾아보고 지원했다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왜 저는 불합격이죠. 불합격? 네. 왜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력서에는 전혀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면 공기업이 타깃일 텐데 공기업에서 선호하고 눈에 띌 만한 많은 공기업에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출난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오히려 방송 관계된 일을 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송이라는 것도 이렇게 안정이라기보단 불안정된 요소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이분이 한국어 능력 시험 이 자격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방송사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양하게 경험을 쌓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정규직이 안정돼 있을까요? 요즘은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안정된 직장이 아무것도 없죠. 없죠. 네. 공사나 네. 공무원 정도 좀밖에 더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공사 공무원도 최근에 정치화기가 좀 그렇지만 네. 하여튼 위에서 시킨 걸 했다가 네. 지금 감옥에 가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럼 그냥 박기찬 전문가님은 네. 일반 기업체에서 그래도 임원까지 승진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 제한이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모두가 다 연공 서열대로 네네. 올라갈 수 있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해도 네. 이게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볼 수 없을 텐데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취준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취업준비생들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취업준비생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정된 직장은 직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죠.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그 안정됨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역량을 통해서 내 포지션이 안정된 거냐를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그 어떤 조직도 당신의 잡은 안정돼 있어요 얘기는 안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흔히 안정된 직장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도 정말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지 않은 지역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안정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된다는 게 그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된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이든 뭐든 제가 공무원 잘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마음에 안 들고 언더퍼폼 일을 네. 잘 못하면 미안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낼 수가 있으면 네, 그건 네, 안정된 직장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본인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무지개님은 또 중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경험을 잘 살리면 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 제작진이랑 사전에 인터뷰할 때는 네. 또 중국 쪽으로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야, 이야기를 중국에 뭐하러 갔다 했대요. 왔지? 근데 정원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은 6개월, 1개월 갔다 와서 그것도 좀 그래요. 어중간하지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간 사람은 6, 7개월 안에도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네네네. 내겠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그냥 6, 7개월은 음, 약간의 글쎄요. 미세먼지를 마시고 올 수 있는 기간이군요. 이 관광 일부, 네, 그렇죠. 네, 약간의 뭐 네. 좀 네. 아쉬운 그런 기간이죠. 네, 이건 네, 언어를 네. 배우기에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뭐라도 하나 좀 한 줄 써야 되니까 네.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내 이력으로 스펙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희경 씨는 혹시 대학 생활하면서 네. 네. 나 이런 스펙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활동 같은 게 있나요? 동아리라던가.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냥 내가 어떤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차라리 장사를 할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막 너무 아둥바둥 내가 너무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NGO 활동부터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도 조금은 해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아니면은 저는 왜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있네 하면서 허황된 꿈처럼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별난 생각들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꿈을 크게 갖는 것도 대학생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경영학을 이중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전공 수업을 듣는데 네.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학에서 네. 정말 전문적인 경영인을 양성하고 제대로 된 경영학도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경영인은 안 나오고 아하. 맨 다 CPA 시험이나 준비하고 있고 남의 회사 들어가서 말단 사원하고 있고 복사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 맞느냐?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경영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결국에는 말단 사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employer가 아니라 employing.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교수님 얘기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경영자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 역시 발음이 entrepreneur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맞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네. 대학에서는 그런 거를 주로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만 환경 자체가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네. 부모님들이 그런 걸 하는 걸 조금 두려워하죠. 실패하면 어떨까 네. 이런 게 있어서 내 네. 자식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일단 큰 모토는 안정된 직장. 네. 그래서 네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포함해서 근데 안정된 직장은 첫째 대기업, 네. 그다음에 공무원, 공기업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그런 경영하게 된 경영인을 배워도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그거부터 해소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분은 합격 불합격을 논하기 전에 네. 안정을 택해야 될까요? 꿈을 택해야 될까요?에서부터 우리가 네. 어느 정도의 좀 도움을 드린 후에 네. 그럼 안정을 택한다. 그러면 안정을 원하면 안정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맞고. 안정환 씨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게스트로. 쭉 얘기를 막 했잖아요. 얘기는 네. 많이 했는데 우리 네. 얘기도 뭔가 겉돌고 있는 듯한 네. 지금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
안정 네. 둘 중에 우리 이분께 한번 조언을 해드리자고요. 네. 어떤 게 더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딸이라고 생각하면 입장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꿈이에요. 어. 저는 꿈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만약에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내 딸이거나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네. 아니다. 내 딸이면 네. 안정. 그렇죠. 그리고 내 친구거나 나면 꿈. 그렇죠. 네.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네.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이 되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는 제 딸이어도 꿈. 네. 네. 멋있다. 저는 제 딸이어도 꿈. 저였어도 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로 오죽하면 우리가 또 무지개라고 이름을 네. 붙였겠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내 안에 자원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안정 하나에 내 모든 능력을 소위 몰빵하기에는 네. 지금까지 내가 자라온 환경,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좋은 사랑, 교육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안정돼야지. 근데 안정에 대한 가치가 결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능력이 뛰어나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뭘 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능력이 많은 상황이면 한번 내가 진짜 뭘 하면 행복할까? 아까 PD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전 오히려 지금 이 경력들을 보면은 오히려 방송 쪽에 더 적합하다라는 네. 생각이 아까부터 계속 들어요. 네. 네. 근데 방송으로 하기엔 아까 뭐라고 하셨지? 뭐 공채에서 합격할 자신이 자신이 없다. 없다. 자신 그 생각부터 저는 좀 그건 바꿨습니다. 맞아요. 그럼 공기업은 뭐 만만합니까? 더 아니거든요.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네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어느 쪽에 특화되어 있는가, 내가 할 때 뭘 잘하고 뭘 할 때 행복하는가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PD 쪽에 아까 전에 그렇게 흥미가 있으면 저는 그쪽으로 한번 러쉬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정원 선생님이나 태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거에 네. 조금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내 딸이다 그러면 안정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똑같이 대입을 하면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네. 꿈은 내 마음의 소리고 네. 안정은 타인의 소리에 대한 나의 수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얘기는 주위에 대한 내 기대를 내 꿈을 접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면 용수처럼 언젠가는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딸이라도 제 딸이면 저는 전혀 상관없고 네가 판단하라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언을 진짜 준다 그러면 안정이냐 꿈이냐를 얘기 안 하고 네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취준생 마음의 마음의 소리. 여기에 우리 무지개님의 부모님은 그나마 좀 덜 마음이 네 꿈대로 해라 해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능력이 많은데 고민하는 네. 건데 네네네. 어떤 부모님은 내가 봐도 내 자식이 뭐 하나 특출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네. 삶의 열망도 없고 이런 경우에서는 안정을 그럴 때는 나 안정을 차라리 택하라고 하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근데- 뭘 해도 그게 없으니까. 근데 희경 실장님의 얘기에 혹시 이 방송을 부모님이 들으시면 네. 지금 희경 실장님이 얘기한 얘기는 절대 자녀한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 또는 이제 셀프 풀필먼트 프라피스라고 하잖아요. 자기 충족적 요인이라고 해서 부모가 우리 애는 뭐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해주면 애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봐도 부모인 내가 봐도 내 자식인데도 참 얘는 이런 부모님 지금 있으시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네. 이 부정 언어를 내뱉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안정적인 직장은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무지개님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엄마 근데 꿈을 쫓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안정을 쫓을까 그럼 저라면 꿈 그렇죠. 야 너가 하는 게 너무 잘해서 문제인데 그러면은 야 네 꿈을 쫓아가야지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약간의 독심술을 해보면 네. 이 무지개님은 방송 PD 쪽에 네. 관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채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라고 약간의 부담감을 표시를 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네네.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 네. 경쟁률도 세고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합리화. 상대적으로 내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렇게 공채는 자신 없어서요라고 말하는 게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요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꿈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막 여기서 우리가 이력서를 어떻게 고치세요? 이거 나는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요. 우리 그냥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이거 고쳐주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소서 이렇게 하면 붙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나 안 할래. 퇴근. 싫어. 아니 능력 있는데 PD 하세요. PD 도전해 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력서든 자소서든 그걸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꿈을 찾아갑시다. 우리 어때요?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무지개. 조금만 더 제가 좀 그 첨언을 하면 최근에 만났던 중견기업의 과장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근데 이분은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 취업준비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견기업에 지금 제약회사의 과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워낙 사람이 똑똑해서 물어봤거든요. 어디 있었냐 했더니 모든 사람이 안정되고 자랑스러워하는 직장인데 나왔다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 왜 나왔냐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자기하고 안 맞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팀장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된 직장을 선호해서 들어가는데 꼭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혹시 무슨 땡 회사인지 좀까지 우리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모두가 알고 있는 에스모전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회사에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일찍 퇴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대학교 동기인데요. 이 모 친구는 안정을 우리 무지개님처럼 안정성을 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학점도 굉장히 높았고 이 친구 공부도 되게 잘 결국 이제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뭐 휴가 갈 때만을 기다리고 연차 쓸 때 기다리고 왜냐면 일이 즐거운 건 아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 안정성. 내가 이제 여기에 이제 꿈 하나를 이뤘다. 근데 그게 꿈이라면 꿈일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순간만 즐거울 뿐 정작 회사를 가면 그냥 안정된 직장에 그 월급을 타기 위해서 일단 그냥 일하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 눈에는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술 한잔을 하더라도 가끔 보면 넌 좋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가 각자 갖지 못하는 것들 저는 불안정성이 늘 존재하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친구 참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친구였는데 어쨌든 뭐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친구로 바라볼 때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는 느낌이 저는 있어서.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 큰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우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게 오늘 뭐 링거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나가고 싶은데 월급 통장에 돈이 꽂히고 문자가 오는 걸 보면 맞아요. 그 월급 링거. 월급 링거가 딱 한 대 들어오면 그래 이 맛에 그냥 버티는 거지라고 하고 만약에 그래도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 명품을 할부로 긁는 거죠. 내가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다녀야 한다. 슬퍼.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내 삶이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이 괴리가 있으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 먹는 것이냐. 능력이 좋은데 왜 그렇게 고민해. 아니 그래서 속상해. 몇 차례 얘기했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되고 평생 직업의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제가 즐거워서 할 수 있느냐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결국은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일만큼 즐겁지 않다라고.
물론 저도 네. 동의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네, 것과 네, 그렇지 네.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오늘 무지개님이 보내주신 이력서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네. 자기소개서를 보면 혹시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자소서? 있겠죠. 네. 난 몰라 나 안 봐. 자 그러면 희경 씨한테 저희가 네.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쉬는 시간 동안 네. 잠시 그 취준생들을 응원해드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오겠습니다. 음흠. 오늘도 기대되는 코너죠.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 오늘은 누가 우리 취준생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온 우주가 취준생에게 보내는 편지라지요.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고독한 취준생 여러분, 나는 IQ가 430인 허경인데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간단하지. 자, 내 눈을 봐. 됐어. 넌 이제 취업이 되는 거야. 넌 당당해지고 이발소를 들어봐. Right now. 아 미치겠다. 너무 똑같아. 네 오늘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취업이 되고 Right now. 네 허경영 씨의 성대모사로 오늘 또 여러분들께 네. 응원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빠져든다 빠져들어. 우리 취준생분들도 이렇게 IQ가 450이라면 어디든 네.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 공중부양도 하지 않을까요? 사장님의 독심술, 사장님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 독심술로 면접은 무조건 합격일 겁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허경영 씨의 성대모사를 통해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힘을 팍팍 실어준 우리 개그맨 안윤상님께도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고주망태. 고주파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